더 카메라 스쿨 포토샵 기초반. 이번 시간은 포토샵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왜 포토샵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포토샵에 이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이론적인 것에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으로 포토샵 툴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필름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디지털 카메라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름에는 은 입자가 발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 액세서리 하는 은들이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나중에 검게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있죠. 은은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왔을 때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상을 정지시킨 이미지로 만들어내자 했던 게 바로 필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CCD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꽤 생각보다 오래 전에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CCD가 발명되기에 앞서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면 이제 물리학 이런 쪽으로 많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는 것이 전자신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름은 은 입자가 빛에 반응을 하는 것을 그 은 입자 결정체로서 보여줬다면요. 지금 디지털 센서는요. 빛이 센서에 닿았을 때 그것들의 기록, 데이터 값을 숫자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화면에서 이 숫자가 이 색깔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 센서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점이 바로 하나의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픽셀. 자, 우리 왜 카메라에서 요즘 성능을 이야기할 때 2000만 화소다, 3000만 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 이미지 센서, 즉 CCD 안에 3000만 개의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이 이 조그만한 그 화면에 갇혀져 있어서 하나가 점을 이루어서 그 점들이 모여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이 있고요.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보시면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네모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초록색은 두 개고요. 파란색 하나에 빨간색 하나.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픽셀들은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픽셀은 파란색에 대한 정보값만 읽어냅니다. 지금 제 얼굴에 파란색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노란색 같으시죠? 하지만 파란색과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의 빛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 세 가지 색깔이 디지털 사진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죠. 필름일 때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거를 영어 앞 이니셜만 따서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받아들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디지털 사진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고운 모델이 이제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죠? 하지만 이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확대를 했더니 여기에 네모난
점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사진을 이루고 있는 픽셀들인 거죠. 이것들이 무수히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그냥 곡선이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디지털 이미지에는 곡선이 없습니다. 다 직각, 직각 이렇게 픽셀로, 네모난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일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카메라가 저해상도거나 아니면 많이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네모난 모습이 보여서 깨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전에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었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 필름을 이제 슈퍼에서 삽니다. 아니면 뭐 카메라 그런 이제 대리점에서 샀죠. 사서 카메라에 넣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결과물을 볼 수가 없죠. 다 찍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필름을 말아서 다시 현상소에 갖다 줍니다. 현상소에 갖다 주면서 인화까지 우리는 부탁을 하죠. 이거 현상해 주시고 뭐 한 장씩만 뽑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나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두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거 다시 밝게 찍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장님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손님은 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게 그냥 사진이 어둡게 나왔구나. 내가 잘 못 찍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수긍했어야 하지만 사실 아날로그 필름을 쓸 때도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데니스 스톡이라는 미국의 매그넘 소속 작가의 제임스 딘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제임스 딘이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렇게 빗물에 다 이제 잠긴 이 도로를 발을 적셔가면서 남자답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찍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사진에는 엄청난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이 두 장이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원본과 마지막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건요, 사진의 크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수정본에는 끝에 기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나는 지점이 요 기둥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 기둥이 사진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말인즉슨 사진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냈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건 뭐 가능하겠죠. 쉽죠. 어떻게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원본에서 보이는 제임스 딘의 사진의 톤. 자, 상대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어둡고요. 배경이 어두워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임스 딘인지 지나가는 아저씨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배경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정본에서는요, 배경이 굉장히 하얗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임스 딘이 배경과 툭 분리돼서 강조되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냐고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들이 마구마구 써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 부분은 몇, 이 부분은 몇, 그림자는 몇, 사람은 몇, 이제 부분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에 대해서 나는 여기를 밝게 해줄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밝아졌죠? 근데 그림자는요, 더 진해졌어요. 난 그림자는 진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인물 제임스 딘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왔네? 밝혀줄 거야.
배경이 난 좀 어두운 것 같아. 밝혀줘야지. 근데 건물은 또 얘가 흐릿하네. 건물은 좀 선명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본 사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날로그 시절의 흑백 필름을 어떻게 지금 말하면 뽀샵했나. 그때는 이제 보정이라고 하죠. 이 암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이 왜 공포 영화에 가끔 나오는 이 암실은요, 흑백 사진을 마지막 프린트 결과물로 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기계가 확대기라는 기계입니다. 여기에다가 작은 사진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의 모양대로 빛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줍니다. 그랬을 때 밑에 종이를 깔아놓고, 이 종이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기억했다가 약품에 넣으면 그제서야 빛을 받아들인 부분이 까맣게, 빛을 덜 받아들인 부분이 하얗게 만들어져서 하얗고 까만 흑백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빛을 많이 받으면 까마진다. 빛을 적게 받으면 하얘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하늘 부분이 더 하얘졌죠. 그러면 하늘 부분에 빛이 조금 적게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확대기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그 하늘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손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가려줍니다. 그럼 빛이 덜 들어가겠죠. 막혀 있기 때문에 제 손에 빛에 들어가는 대신에 제 손에 맞겠죠. 그러니까 종이는 빛을 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빛을 더 주게 되면 어두워지죠. 어디가 더 어두워졌나요? 이 사진에서 그림자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부분에는요, 나머지 부분을 다 가려주고 그림자 부분에만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을 만들어서 그림자 부분에만 빛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 부분이 더 어두워지겠죠. 이런 보정을 다칭 버닝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도구 자체도 똑같이 지금은 디지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진 위에다가 손가락이나 도구들을 얹어가지고 가려주고 여기서 더해주고 굉장히 복잡했던 과정이 지금은 손쉽게 클릭 마우스로서도 다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도 분명 가능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 제리 율스만이라는 작가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합성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합성 사진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뿌리째 날아다니고 있죠? 근데 이 뿌리 나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위에는 분명히 나무죠. 근데 밑에는 뿌리예요. 근데 뿌리를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죠? 자, 이거는 가지가 앙상한 나무입니다. 가지가 앙상한 나무를 하나 찍어서 뒤집어서 만들어준 거죠. 자, 밑에도 이제 얘가 떠 있습니다. 그럼 배경 사진도 한 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그림자, 이 부분도 또 따로 필요하죠. 제리 율스만은 아날로그 시절에 필름을 가지고 합성했던 작가입니다. 어떻게 필름을 가지고 작성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필름을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는 뭐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시계가 있고 여기는 각종 물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 장 한 장 오려서 붙인 다음에 프린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필름을 세세하게 오리고 부분적으로만 빛을 줘서 이렇게 합성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겠죠. 저는 이 작가의 사진을 처음 공부할 때 보면서 와, 이 작가가 포토샵을 봤으면 기절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이렇게 세세하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따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 포토샵 합성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유명한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매기 테일러라는 작가입니다. 미국의 여자 작가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사실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림 같죠. 몽환적이고. 근데 이 작가는 뭔가 굉장히 막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컴팩트한 사진기를 가지고 착착착착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이미지를 하나씩 합쳐줍니다. 굉장히 고급 스킬로 이제 합쳐주겠죠. 자, 아날로그 시절의 합성, 디지털 시절의 합성. 언제나 사진 작가들은 시각적인 더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들을 위해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매체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 굉장히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대표되는 두 작가들은 사실 부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매기 테일러를 알기 전에 제리 윌스만을 먼저 알고 와, 제리 윌스만이 포토샵을 봤으면 정말 기절했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예, 재밌죠. 남편은 이제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필름을 잘라가지고 아날로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내분은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일은요, 우리 카메라에서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로우 파일.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보통 우리는 JPG 파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일이 JPG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카메라는 이 두 가지 파일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설정 값에 따라서 나는 로우 파일 안 만들 거야. 나는 JPG 파일 안 만들 거야. 혹은 난 로우 파일만 만들고 JPG 파일 안 만들 거야. 나는 로우 파일은 안 만들고 JPG 파일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로우 파일도 만들고 JPG 파일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만들지 하나만 만들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포토샵을 위해서는 최상의 결과물을 위해서는 두 개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 혹은 로우 파일은 꼭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로우 파일을 JPG 파일이랑 같이 촬영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709.cr2 4709.jpg 번호가 같습니다. 번호가 같은 사진인데 하나는 안 보이고요. 하나는 보입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했는데 CR2라는 확장자가 붙었습니다. 여긴 JPG로 찍었는데 JPG가 붙었죠. 자, 이때 JPG 파일은요, 그냥 인터넷에 올리셔도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이거를 출력하거나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로우 파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열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촬영하는 걸까요? 로우 파일은 JPG 파일과 다르게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로우 파일은 우리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책처럼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이 책을 로우 파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조금 어둡게 찍힌 사진, 조금 밝게 찍힌 사진, 더 밝게 찍힌 사진, 그거보다 좀 더 밝은 사진, 완전 밝은 사진, 더 밝은 사진, 더 밝은 사진, 완전히 하얀 사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미 한 장의 사진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JPG 파일은요, 데이터 값을 손실시키면서 압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딸랑 한 장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보다 밝은 사진도 이거보다 어두운 사진도, 그러니까 밝은 데이터 값, 어두운 데이터 값이 더 카메라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거 하나만 만들어줘 라고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내 사진에 내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 시켜서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거대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주셔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포토샵을 하지 않을 거다. 난 귀찮아서 안 한다. 혹은 내가 가진 메모리 카드가 지금 용량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했을 때는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30장을 찍을 수 있다면 JPG로 찍었을 때는 뭐 300장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간편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포토샵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될 때는 이 무거운 로우 파일을 가지고 우선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포토샵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로우 파일은요, 신선한 식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선한 생선을 가지고 우리는 구이를 할 수도 있고요, 찜을 할 수도 있고요, 튀김을 할 수도 있고, 조림을 할 수도 있고, 회를 먹을 수도 있겠죠. 이게 로우 파일의 풍부한 데이터 값이라면 JPG는 이미 완성된 음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완성된 음식입니다. 자, 꽁치 통조림으로 음식을 할 때 뭐 가짓수가 진짜로 고기를 잡았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자, 꽁치 통조림으로 갑자기 회를 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간편하죠.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이번에 포토샵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로우 파일을 한번 같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 파일은 지금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로우 파일은 카메라가 저장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미지로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컨버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컨버팅 프로그램.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 마치 필름의 현상과도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네거티브 필름. 우리가 필름을 촬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죠. 필름을 이제 찍고 나서 촥 펼칩니다. 그러면 그 필름 이제 못 쓰게 되죠. 꼭 필름을 촬영하고 나서는 현상소에 현상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색깔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 누리끼리 한 네거티브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출력되었을 때는 인화라고 하는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디지털 사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AW 파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RAW 파일은 파일의 확장자명이 아닙니다. 그냥 원본 파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RAW는 영어로 한글로 얘기하면 생날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완전 날것의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로우 파일의 확장자명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캐논에서 나오는 거는 뭐 요즘에는 CR2, 캐논 로우 파일 두 번째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숫자가 뭐 1, 2, 3, 1 뭐 이런 번호의 사진이라면 .cr2 이렇게 확장자명으로 표시가 됩니다. 로우 파일인데 CR2네? 예, 맞습니다. 로우 파일은요, 마치 필름이라는 뜻이고요. 어느 회사의 무슨 필름이냐는 이 확장자명으로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캐논, 니콘, 올림푸스, 소니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로우 파일의 확장자명은 다르다는 거. 하지만 이 로우 파일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현상 과정과 같은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버팅 프로그램은 회사마다 하나씩 또 배포하기도 합니다. 내가 카메라를 샀는데 로우 파일을 컨버팅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카메라 회사마다 고유의 로우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포토샵은요, 이 모든 카메라 회사들의 정보값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토샵의 카메라 로우라는 기능입니다. 로우 파일을 다뤄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포토샵을 이용하시면서 이 화면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 화면은 포토샵에 있는 부가 기능,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가 기능입니다. 하지만 로우 파일을 처리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포토샵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사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포토샵이 있어야 되며 포토샵의 어느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화면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